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무기한 파업을 벌였던 춘천시민버스 노동조합이 20일 만에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노조 측은 준공영제 개선에 대해 춘천시와 시의회가 공감대를 밝힌 만큼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타결되지 않은 임금 협상은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입장문을 내고 시민의 이동권을 위해 노사 협상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980년 사북사건 당시 국가폭력 피해자인 이원갑 사북항쟁 동지회 명예회장이 제22회 박종철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사단법인 민주열사 박종철 기념사업회는 이 명예회장이 사북항쟁 이후 국가폭력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활동에 앞장서온 공로를 높이 평가해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1980년 4월 발생한 사북항쟁은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한 광부들의 집단 행동으로 당시 정부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불법 감금과 고문 등 다수의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사북 사건에 대한 국가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고 있는 정선지역 사회연구소는 국가의 사과가 늦어지는 가운데 고령의 이 명예회장에 대해 시민사회가 먼저 예우하는 차원에서 이번 수상이 결정된 것 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19일 서울 용산에서 열리며 시상식 후 영화 1980 사북 상영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다음 달 22일까지 경제총조사를 실시합니다. 경제총조사는 국가데이터처 주관으로 5년마다 실시되는 국가기본통계조사로 도내 12만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기본 현황과 경영 실태 전반을 파악합니다. 강원도는 응답 자료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는 만큼 안심하고 응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26 강릉 세계 마스터즈 탁구 선수권 대회가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12일 성황리에 폐막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 각국 선수와 관계자 등 3천여 명이 참가해 스포츠를 통한 우정과 화합의 장을 펼쳤습니다. 대회는 국가 중요 행사로 지정돼 관계기관의 협력 아래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 속에서 운영됐으며 단 한 건의 중도한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강릉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국제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주말 사이 설악산과 동해 두타산에서 산악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2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1시 55분쯤 속초 설악산 울산바위 구간에서 암벽 등반에 나섰던 58살 남성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또 함께 등반하던 50대 여성 2명과 남성 1명은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앞서 같은 날 오후 1시 10분쯤 동해시 삼화동 두타산 산성터 인근 등산로에서는 71살 남성이 등산 중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동해에서 열린 제61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가 스포츠와 관광이 결합된 체류형 스포츠 행사로 호평받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개막한 도민체전은 육상과 축구, 테니스, 하키 등 43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회에 참가한 선수단과 가족, 관광객들이 무릉별 유천지와 추암해변, 록호항 등 지역 관광지를 찾으며 스포츠와 관광이 어우러진 축제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확인한 만큼 관련 인프라 확충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도 명문 사북고등학교가 제61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사북고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동해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남고부 유도 경기에서 김유성과 윤지혁이 정상에 올랐고
김준하와 정경호는 각각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안성준도 동메달을 보태며 선전했는데요. 여고부에서는 정한나가 마이너스 48kg급 우승과 무차별급 준우승을 기록했고 고가연과 이유빈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앞서 열린 전국체전 선발전에서는 조부건이 강원 대표로 선발돼 오는 10월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제61회 강원도민체전이 동해시에서 개막했습니다. 43개 종목에 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5일간 열전에 돌입한 가운데 동해시는 관광연계 프로그램까지 마련하며 스포츠와 관광이 결합된 축제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투수가 신중하게 공을 던집니다. 타석에 선 선수가 방망이를 힘껏 휘두르자 공이 경기장을 가릅니다. 12일 오전 동해시 동트는 야구장, 속초시와 홍천군의 일반부 야구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제61회 강원 도민체전의 시작을 알리는 경기인 만큼 선수들은 우승을 향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3등을 했고요. 3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올해는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고 선수들의 그 마음가짐이 우승을 위해서 달려가기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도중 투수가 타구에 맞아 부상을 입는 아찔한 상황도 발생했지만 신속한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동해 웰빙 레포츠타운 테니스장에서는 대학부 테니스 경기도 이어졌습니다. 13년째 라켓을 잡고 있는 한 선수는 이번 대회를 위해 한 달 넘게 훈련하며 우승을 준비했습니다. 대회 준비 한 달 정도 했고 그다음에 이번 대회 목표는 1등이 목표입니다. 자신 있어요? 네. 제61회 강원 도민체전이 12일 동해시에서 개막하며 5일간의 열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도민체전에는 43개 경기에 1,300여 명의 선수들이 오는 화요일까지 각자의 기량을 겨루게 됩니다. 동해시는 대회를 앞두고 주요 경기장 시설을 정비하고 선수단 숙소와 교통 동선 점검을 마치는 등 성공 개최 준비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번 도민체전은 장애인체전부터 이어진 준비의 결실이자 도시 전체가 만들어낼 축제입니다. 선수단과 시민, 도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선수단과 방문객을 위한 관광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무릉별 유천지와 무릉계곡, 도제비골 스카이밸리 등 주요 관광지 무료 입장 혜택을 제공해 체전을 지역 관광 활성화로 연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관상입니다. 정선 아리랑 시장은 오랜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강원도의 대표 전통시장입니다. 최근 아리랑 열차 운행이 재개되며 정선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한층 늘고 있는데요. 정선의 맛과 멋, 그리고 사람 사는 이야기가 담긴 정선 아리랑 시장을 이다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소한 메밀전이 익어가고 깨끗하게 손질한 산나물과 더덕, 황기 등 약초가 좌판을 가득 메웠습니다. 정선의 대표 특산물과 토속 음식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정선 아리랑 시장입니다. 정선 사람들의 삶과 문화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이곳은 산골 마을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살아있는 박물관과도 같습니다. 시장에 와서 곶등치기, 옹심이, 도토리, 묵까지 다 먹고 나니까 너무 맛있어요. 정선 오기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선택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듬전 사가서 오늘 맥주 한잔 할 겁니다. 최근에는 중단됐던 아리랑 열차 운행이 재개되면서 관광객들의 발길도 늘고 있습니다. 청량리에서 제천까지 KTX와의 연계 운행으로 기존보다 이동 시간이 1시간가량 단축돼 수도권 접근성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정선 아리랑 시장은 단순한 재래시장을 넘어 지역 관광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연간 100만 명이 훌쩍 넘는 관광객이 시장을 찾고 있지만 상인들은 변하지 않는 친절과 맛으로 시장의 품격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 철철이, 버섯, 더덕, 그러니까 달별로 이렇게 나와요. 그런 것 때문에 손님들이 좀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정선 아리랑 시장의 또 다른 매력은 문화입니다. 장날과 주말마다 장터 공연장에서는 정선 아리랑 공연이 펼쳐집니다. 관광객들은 흥겨운 아리랑 가락에 어깨를 들썩이고 시장은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변합니다.
최근에는 시장 처마 밑에 자리 잡은 100여 개의 제비 둥지도 새로운 볼거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장 골목을 오가는 제비들의 모습은 정선 아리랑 시장만의 정겨운 풍경을 만들어내며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정선구는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백년시장 육성사업 공모에 참여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모에 선정되면 시장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확충해 대한민국 대표 명품 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저희 아리랑 시장은 조선 영조 때 1770년부터 정선 시장이 형성이 되었다고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랬듯이 약 한 250년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정선 국민들과 함께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과도 같이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연간 한 102만 명 이상이 찾는 정선 아리랑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 시장으로서 최고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오랜 전통 위에 정선 아리랑 문화와 지역의 삶이 어우러진 정선 아리랑 시장. 대한민국 대표 전통시장의 명성을 이어가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지난 주말 부산은 방탄소년단 BTS의 데뷔 13주년 공연이 열렸습니다. 공연 관객만 11만 명, 공연이 열리는 부산에 20만 명의 아미들이 찾았는데요. 축제의 열기 뒤편에는 여전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구태가 반복됐습니다.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에 이어 공연 당일에는 수십만 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암표 거래가 극성을 부렸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공연 이후 약 3년 8개월 만에 부산 공연 무대에 보라색 물결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BTS의 데뷔 13주년 공연을 보기 위해 이틀간 국내 팬 11만 명이 몰리며 부산 전역이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전석 매진으로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의 간절함을 노린 암표상들이 축제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여성들이 모여 손목 팔찌를 전달합니다. 본인 확인 후 발급받는 입장용 손목 팔찌를 알코올 솜으로 녹이거나 가위로 끊어 타인에게 넘긴 겁니다. 이들은 국적을 가리지 않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접근해 22만 원짜리 입장권을 최고 3배가 넘는 68만 원에 되팔았습니다. 이번 공연 현장에선 총 11명이 단속됐습니다. 현장 단속은 숨바꼭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덜미가 잡혀도 오리발을 내밀게 일쑤입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거래 장면을 포착을 하더라도 판매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티켓 부스의 본인 확인 절차 등을 요구받자 불법 판매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암표 매매는 건전한 공연 문화를 훼손하고 관람객의 정당한 관람 기회를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게다가 처벌은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 16만 원이 전부입니다. 수십만 원의 암표 차익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 보니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이제 계속 한국을 방문할 텐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이미지가 실추되니까 멀리 보지 못하고 계속. 국내외 팬들로 들썩인 공연 자체는 성공적이었던 평가지만 축제 뒤편에 가려진 이면은 씁쓸함을 남겼습니다. BTS 공연을 보기 위해 부산을 방문한 전 세계 팬들이 다시 부산을 찾도록 만들기 위해선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 보완과 강력한 단속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영화관이 직접 시민 곁으로 찾아간다고 합니다. 한국영화인 총연합회 전북도 지회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영화관이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지역 한 아파트 단지 잔디광장입니다. 스크린이 설치되고 입주민들이 하나둘 잔디광장 자리를 채웁니다. 잠시 뒤 시작된 영화 상영. 주민들에게는 특별한 문화체험입니다. 한국영화인들의 단체인 한국영화인 총연합회 전북도지회가 한국영상자료원, 명필름과 함께 운영하는 찾아가는 영화관 현장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이 영화관이 꼭 아니더라도 영화를 볼 수 없는 곳 혹은 이제 보기 조금 어려운 곳에 찾아가는 영화관이라는 사업을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고요. 이렇게 좋은 취지에 그리고 좋은 기획이라면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소 지역과 복지 시설 등을
직접 찾아가 무료로 영화를 상영하는 사업으로 도민들의 문화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무료로 선보인 영화는 반려동물의 여정을 그린 애니메이션 기리의 뭉치입니다. 마당을 나온 암탉의 오성윤 감독이 연출을 맡았으며 영화배우 도경수와 박소담, 박철민 등이 목소리 연기에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기견들이 모여서 어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곳이 없을까? 그런 곳이 과연 있기나 한 것일까? 그 땅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가족들이 좀 같이 보면서 이 영화를 보고 즐기고 같이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를 매개로 반려동물과 시민, 영화인이 한 공간에서 교감할 수 있도록 기획된 찾아가는 영화관. 주민들에게 단순한 문화 활동을 넘어 소통과 여가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강릉 지역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동반 상승하며 인구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지난달 기준 출생아 수가 388명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혼인 건수도 2023년 626건에서 지난해 749건으로 2년 연속 증가하며 출산 기반 확대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강릉 단오제 행사장에서 유아차 대여부스를 운영하고 임신, 출산, 보육 지원 정책을 홍보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원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공원 유료주차장 요금 체계를 공영주차장과 동일하게 변경합니다. 대상은 중앙근린공원 2곳과 일산근린공원, 샘마루 근린공원 등 모두 5개 주차장입니다. 기존에는 최초 2시간 30분까지 무료였지만 앞으로는 무료 이용 시간이 2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이후 요금은 동지역과 읍면 지역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기존과 같고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무료 운영됩니다. 원주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9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에서 원주시 원수제품 시장 개척단을 파견합니다. 시장 개척단에는 지역 중소기업 12곳이 참여해 현지 바이어와 1:1 수출 상담과 시장 조사를 진행합니다. 원주시는 사전 시장성 평가를 통해 맞춤형 바이어를 발굴하고 통역과 샘플 물류비 지원 등 상담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상담 성과가 우수한 제품은 현지 유통사 입점과 마케팅 등 후속 사업과 연계해 베트남 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2028년 열리는 강원도민 체전의 행사장인 인제 종합운동장 공정률이 78%를 넘어섰습니다. 현재 경기장의 관람석과 계단 설치가 완료됐으며 건축물 내 배선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인제군은 오는 11월 최종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이 샤스타 데이지 개화 시기를 맞아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청옥산 600마지기에서 움직이는 관광 안내소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은 600마지기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주요 관광 자원과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SNS 사진 인증과 카카오톡 채널 추가 이벤트를 통해 농특산물과 관광 기념품을 증정했습니다. 또 가보고 싶은 평창 관광지 스티커 투표를 진행해 관광객 수요를 파악하고 향후 관광 마케팅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청옥산 600마지기 일대는 샤스타 데이즈가 개화를 시작해 이달 말과 다음 달 초쯤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수도권 참가자들이 정선 아리랑을 체험하는 이른바 몰입형 원데이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정선구는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전승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돼 정선 아리랑 전승 체험과 지역 관광을 연계한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정선 아리랑 전수관과 정선 5일장, 정선 아리랑 센터, 아리랑 박물관 등을 하나의 동선으로 연결해 정선 아리랑을 입체적으로 경험하도록 구성됐습니다. 정선구는 이번 프로그램 4회 중 6월 2회차 운영은 이미 마감됐으며 7월과 8월의 일정은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